당신, 당장 나가라니까. 보안 담당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손짓은 위협적이었고 한껏 굳어진 표정에선 분노가 드러났다.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문가영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결연해 보였다. 누구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누구인지 아나요? 보안 담당자는 코웃음을 치며 문가영을 위아래로 훑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이 행사에 참석자로 왔을 뿐인데요. 문가영이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감정이 억눌러지지 않는 듯 살짝 떨렸다. 이봐요, 보안.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직원들을 불렀다. 저 사람 당장 내보내요. 재빨리 처리하세요. 갑작스러운 고성에 이미 북적이던 실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현장으로 쏠렸고 모든 이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사태를 지켜봤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반짝이던 바닥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고 무대 위에서 조용히 재생되던 배경음악조차 갑자기 멈춘 듯했다. 아니, 저걸 그냥 두고 볼 거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물었다. 어이없지 않아? 저분 유명하지 않아? 이름이 뭐더라? TV에도 나오는. 다른 사람이 힐끔 카메라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문가영 씨 같은데 저렇게 대놓고 쫓아내도 되는 거야? 주변에 몇몇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누가 제대로 이 상황을 좀 알려야 하지 않겠어? 구경하던 사람 중 한 명이 흥분 섞인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하고 거대한 홀 안에는 오직 서로 긴장한 눈빛만이 오갔다. 잠깐만요. 문가영이 손을 들어 말을 이었다. 저도 초대장을 받고 왔어요. 공지사항에도 분명히 참석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초대장은 가짜인가 보죠. 아니면 잘못 알고 온 모양이겠죠. 보안 담당자가 비웃으며 대꾸했다. 게다가 여긴 특정 인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인원 중에 당신이 포함됐을 리가 없죠. 가짜라니요. 저는 이 행사 주최 측과도 연락했던 적이 있는데요. 연락? 참, 재밌네요. 아무튼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말대답 말고 따라오시죠. 그러자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이거 지금 라이브 켠 거예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라며 작은 소란을 일으켰다. 방송을 켜는 이도 있었고 SNS에 현장을 올리는 사람도 보였다. 그중 누군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이거 놓치지 마세. 여러분도 계속 지켜봐 주세. 문가영 씨가 억울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요라며 시청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지켜봅시다. 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하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덧붙였다. 정말 죄송한데 문가영은 보안 담당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이게 무슨 오해인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저를 다르게 오해하시는 건가요? 오해. 내 눈앞에 불쾌한 사람이 서 있는데 오해고 뭐고 무슨 상관이죠. 조직이든 정책이든 상부 지시든 난 규칙대로 움직여야 할 뿐입니다.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먼 곳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몇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쪽이 새로 오픈하는 고급 의료기기 회사라고 들었는데 경비가 너무 과하네. 그러게 명품 브랜드 이벤트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던데?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사람들은 슬슬 이 장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실감하고 있었다. 다들 이 상황 잘 보세. 여긴 서울 중심가에 새로 지어진 아이스퀘어 타워 25층 그랜드 홀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가볍게 카메라를 들어 자신의 SNS 라이브를 켜면서 장소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 열리는 건 프라이빗 비즈니스 런칭 행사라더니 너무 엄격하고 편파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고급 행사라면 당연히 초대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물었다. 그야 그렇겠지만 보안 담당자가 저렇게까지 막 대할 줄이야. 저 사람 뭐 대단한 BP라도 된 것처럼 굴잖아. 주변 직원들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한 스태프가 무전으로 소공어렸다. 본부장님,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게스트 중 한 분이. 아니요, 유명인 같아요. 예, 좀 난처한 상황인데요. 그러는 사이 누군가가 문가영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여기가 잘못된 장소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초대받아서 온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녀가 단호히 대답했다. 저도 처음엔 괜히 잘못 온 건가 했지만 초대장도 분명 확인했고 담당 매니저와도 사전에 통화했어요. 아마 제 정보를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보안 담당자는 여전히 뻣뻣했다. 아무튼 당신을 명단에서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해요. 귀찮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저도 원만히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을 뿐인데요.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사람들은 슬슬 붕괴하기 시작했다. 우리 다른 참석자들은 다 대접받고 있는데 저분만 왜 이래? 문가영 씨 연예인이잖아. TV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왜 쫓겨나고 있어? 이거 진짜 불공평한 거 아냐? 수군대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어요. 한 여성 유튜버가 큰 소리로 외쳤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행사 관계자 있으면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여기에 계신 보안 담당자가 문가영 씨를 강제로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보내. 시간 없다고. 보안 담당자가 냉소를 머금은 얼굴로 되풀이했다. 우린 여기서 VIP 대상으로 신기술 시연을 해야 하고 명단에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곤란해지니까. VIP야말로 문가영 씨 아닐까요? 연예인이면은 행사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젊은 남성이 웃으며 참견했다. 요즘은 셀럽 한 명 제대로 모시는 게 얼마나 큰 광고 효과인데. 시끄러워요. 규칙이 중요합니? 우리는 그런 홍보 필요 없어요. 보안 담당자가 끝까지 자존심을 부렸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도 동시에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 구독을 독려했다. 이 영상 퍼뜨려. 지금 라이브로 전 세계에 퍼지는 중이야.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서 끝까지 상황 지켜봐야 해. 아니, 여기까진 왔는데 문가영은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저도 곧 방송이 잡혀 있고 오늘 이 행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들어서 관심을 갖고 참석했어요. 아마 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라면 더 환영할 만도 한데 왜 이리 배타적이죠? 그녀 말에 보안 담당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투자, 그냥 유명인 타이틀로 공짜 혜택이나 노리려 하는 거 아니고요? 당신들 연예인이 늘 그러잖아. 이 말에 주변이 더 술렁였다. 지금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완전히 편견이네. 저분이 무슨 특혜만 바란다고. 몇몇은 그를 향해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고 촬영하는 이들의 카메라가 더욱 그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비추었다. 제가 왜 공짜 혜택을 노리겠습니까? 문가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단지 이 행사에 의미를 두고 싶었고 또 좋은 취지면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니 연예인도 정당한 초청을 받아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보안 담당자는 요지부동이었다. 더 말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엔 각계 인사와 관계사 대표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마친 지정 VIP들만 입장 가능합니. 똑같이 연예인이라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간 그 말에 그녀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럼 저는 지정된 VIP가 아니라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말 그대로죠.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홀 안이 싸늘하게 식었다. 마치 에어컨이 더욱 세차게 돌아가는 듯 공기가 서늘해졌다. 다른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 보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를 싸맨 모습도 보였다. 잠깐 제가 이 행사의 기획팀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문가영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혹시 여기 보안 담당자님이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곧장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며 뭐 하는 겁니까? 허가 없이 영상 촬영하는 건 금지입니. 그리고 전화 통화도 지금은 안 됩니. 행사장 내부 보안 규정상. 하고 막아섰다. 이건 사적인 제 권리예요. 그녀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한 남자 관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지금 폭력인가요? 저렇게 거칠게 손목을 잡는 건 좀 아니죠. 여기저기서 맞아요. CCTV도 있을 텐데. 누가 좀 나서서 이 상황 정리해야 하는 거 아냐? 이건 인권 침해 아닙니까? 라며 점점 더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휴.
아까부터 이거 녹화 중인데 SNS에 올라가면 큰일 날 텐데요. 뒤에서 스마트폰을 들이댔던 누군가가 경고하듯 중얼거렸다. 올려요, 그냥. 이런 일 겪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지 몰라요. 다른 이도 맞장구 쳤다. 그때 문가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기획팀이나 매니저를 부르게 해주세. 확인만 되면 다 풀릴 오해라고 생각해요. 보안 담당자는 콧방귀를 뀌며 그럴 가치도 없어 보이는군요. 당신이 진짜 초대받은 손님이었다면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하고 되받았다. 그 주변에서 서 있던 관리자급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 본부장님. 스태프가 달려가자 보안 담당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분이 무단으로 입장을 시도하고 있고 저희 규정을 어긴 게 확실하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규정을 어겼다고요? 어떤 규정 말입니까? 본부장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양쪽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 마침 뒤쪽에서 아 저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문가영 씨잖아요. 이전에 우리 프로젝트 홍보 영상에도 출연했었는데 기획팀 중 한 명이 다급히 달려왔다. 뭐라고요? 본부장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맞아요, 본부장님. 저분은 사전에 우리가 특별 초청 VIP로 지정해 둔 분이에요. 알려드렸잖아요. 연예계 인맥을 통해 투자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안 담당자는 그제야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이분이 정말 그 문과영? 보안님 혹시 착오가 있던 게 아니에요? 기획팀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명단에 기재해 두었는데. 명단에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아까 확인할 때부터 이름이 누락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VIP 자격으로 초청된 분 맞습니다. 본부장은 곧장 고개를 돌려 문가영에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이런 실수가 있을 줄 몰랐습. 기획팀 간에 전달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고 문가영은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눈에선 억눌린 분노와 서글픔이 함께 비쳐나왔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님이 저를 너무 무시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만큼은 정말 상처가 크네요. 보안 담당자는 썩 내키지 않는 듯 얼굴이 굳었지만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식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 제 일은 행사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막는 거라 규정대로 하다 보니.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자녀의 적대감이 배어 있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보안 담당자 너무 권위적이었다. 문가영 씨를 대놓고 모욕했어. 이게 다 실시간 라이브로 퍼져나가고 있을 텐데? 회사 이미지 끝장나겠는데? 그 순간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잠깐 실례합니다. 한 측근으로 보이는 스태프가 뛰어와서 말했다. 지금 온라인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문가영 차별 대우라는 해시태그가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본부장은 크게 당황했다. 잠깐만 이러면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당장 수습해야 해. 지금 라이브 영상이 수천 명, 아니 몇만 명 이상에게 공유되고 있대요. 스태프는 전전긍긍하는 목소리였다. 문가영은 살짝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초대받은 자리라서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무례한 대접을 받는 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나 이런 행사를 대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자 한쪽에서 감정이 고조된 목소리가 붉어졌다. 이건 그냥 사적인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 보안 담당자의 태도 자체가 문제였어요. 맞아요. 연예인이면 공짜만 노린다니 명백히 편견적 발언이었어요. 무슨 VIP와 BVIP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건지 지금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본부장은 결국 체념한 표정으로 보안 담당자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공식 사과하는 게 좋겠습. 그리고 문가영 씨께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세요. 보안 담당자는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다. 이봐요, 그건 사과가 아니죠. 한 관람객이 외쳤다. 순순히 인정하고
말을 제대로 해야죠. 저렇게 슬쩍 고개만 숙인다고 해결됩니까? 맞아요. 혹시나 행사 측이 여론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그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T도 다른 사람이 짐짓 비웃듯 거들었다. 그런데 그때 문가영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조용히 라이브 방송을 켰다. 여러분 지금 많이 화나시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이 행사를 보이콧하자는 말씀도 벌써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부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이 일제히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왜요? 이렇게 당하고도 기회를 준다고요? 아니, 그 회사는 잘못이 큰 것 같은데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문가영은 한층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당연히 화가 남니. 그러나 이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와 제품들은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만약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함께 발전해가고 싶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녀의 태도에 놀라는 눈치였다. 대단하네. 저렇게 모욕당했는데 저런 게 진정한 프로 정신인가? 수군거림이 커졌다. 그 시점에서 보안 담당자는 처음으로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 정말 죄송합니?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왔는데 가짜 초대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어떤 여성 관객이 눈을 흘겼다. 죄송하지만 말 한 번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보안 담당자는 점점 더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부분은 제 잘못이 큽니 이미 너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본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굳혔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우리 측 책임이 큽니. 회사 정책이나 보안 절차에도 분명 허점이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께 모두 사과드립니다. 문가영은 라이브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여러분, 저도 놀라고 속상했지만 이렇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분명 다른 사람들도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개선할 거라고 믿고 싶습. 그죠, 본부장님? 물론입니 지금 당장 개선책 마련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 후 몇 분 사이에 행사장 내 스피커를 통해 공식 안내가 나왔다. 방금 있었던 보안 관련 소동에 대해 주최 측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초대장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재정비하겠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던 가운데 하나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서야 시원하네. 그래도 공식 사과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 문가영은 방송을 끄지 않은 채 행사장 곳곳을 비추며 말했다. 이렇게 사과가 있었으니 저도 오늘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가져보려 해요. 여러분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말에 댓글창에는 응원해요. 문가영 짱 같은 메시지가 빗발쳤다 하지만 여전히 구석에서 곤란한 표정의 보안 담당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어느새 주변에는 그를 지적하는 사람들로 작은 원형 구도가 형성됐다. 아직 제대로 사과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말투나 태도가 남아 있거든요. 한 사람을 그렇게 모욕했으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야죠. 그러자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 모든 경솔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가영이 조용히 다가갔다. 저도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네요. 혹시나 착오가 있었더라도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 제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연예인이건 아니건 사람을 외모나 단편적인 인상으로 재단해선 안 되는 건데 제 인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작게나마 안도 섞인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좀 괜찮아질 듯하네요. 그러게 처음엔 정말 불쾌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면 달라질 수 있지. 그때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저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동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겠습. 구체적으로는 보안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 그리고 문가영 씨께서 이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좋아요. 이런 공개적인 약속이 필요했어. 오늘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바뀐다면 의미 있는 계기가 되겠네. 문가영도 무대에 초대받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이나 회사의 취지,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정말 유심히 보고 싶었습. 저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라고 들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 그리고 누구나 이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분명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행사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던 분위기는 점차 풀렸고 대신 희망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 일부 스태프들은 서둘러 자발적으로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는지, 초대장 확인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보안팀 전체에게 재교육이 필요하겠어요. 본부장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동시에 SNS 라이브를 켜고 있던 이들은 여러분 보셨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라며 실시간으로 반응을 전했다.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차해버리면 그냥 갈등만 남지만 바뀌겠다고 약속하니 한번 지켜볼 가치가 있죠. 여러분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어 문가영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의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여러분 오늘 참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실 제가 화도 나고 상처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니 조금은 위로가 됩니.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세.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관객 중 누군가 가영님이 없었으면 그냥 덮어졌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고 옆 사람은 그러게 결론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된 것 같네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재개된 후 본부장은 공식적으로 새 정책 발표 시간을 가졌다. 우선적으로 게스트 정보 확인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모든 참석자에게 편의와 존중을 보장하는 규범을 만들겠습. 보안 담당자와 스태프가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과도한 권위주의가 개입하지 않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옆에 있던 한 관리자가 덧붙였다. 또 앞으로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공정하고 빠르게 확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가 게스트 접수 창구도 만들겠습. 누락된 분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하고요.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은 저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볍게 박수를 보냈다. 이 정도면 제법 실효성 있는 조치겠는데? 좋아, 이제야 제대로 된 기업 이미지를 갖추려나 보네. 문가영의 영향력은 이내 행사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났다. 누군가 가영님 이 프로젝트 홍보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물론 검토해 볼게요. 다만 오늘처럼 차별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해요. 라며 분명히 조건을 내걸었다. 저희도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획팀 직원이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그리고 혹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시스템 구축에 있어 도움을 주셔도 좋고요. 보안 담당자는 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사과했다. 앞으로는 제 태도와 인식을 바꾸도록 하겠습. 제가 오래 일하다 보니 사람을 의심부터 하는 악습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그 고정관념,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오늘 제대로 하셨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되죠. 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사방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자 결국 현장은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갔다. 스태프들은 빠르게 행사 스케줄을 재정비했고 제품 시연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만 사람들의 대화에선 여전히 이번 사건이 화제였다.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렇게 사태가 수습되니 다행이야. 좋은 교훈도 얻었지. 아무리 보안이 중요해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우선이라는 걸. 이날 저녁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작은 토론회 같은 장이 열렸다. 거기에 초대받은 문가영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일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아무리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 해도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없다면 언제든 누군가가 소외될 수 있다는 걸요.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혹시 내 편견으로 배제하는 건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중 중 누군가는 정말 공감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봤는데 유명인 아닌 일반 사람이면 훨씬 더 쉽게 무시당하곤 하잖아요. 하고 동조했다. 그러자 보안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나마 차분히 말했다. 오늘 저는 제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 문가영 씨께서 여기 계시니 그나마 이슈화가 되었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부끄럽습.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이 말에 행사장은 조용해지더니 어느새 박수가 울려 퍼졌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겼고 몇몇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이 총괄 발언을 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사건이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습. 솔직히 회사로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귀중한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 저희는 이를 계기로 더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겁니. 그리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문가영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대기 중이던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오늘 여러모로 시끄럽게 돼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입니. 여러분도 정말 감사해요. 다들 이 사안을 지켜봐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죠. 자칫하면 묻힐 뻔한 문제였는데 누군가 목소리를 내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환한 미소로 답했다. 그러자 또 다른 이가 오늘 일로 많이 느낀 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차별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야겠다는 점이에요. SNS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번처럼 곧바로 공론화될 수도 있고. 하자 곁에 사람이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자잘한 차별이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함께 얘기하고 고치면 그게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는 길이죠. 눈앞에 남은 건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행사장 분위기였다. 보안 담당자와 스태프들도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라고 웃는 모습이 보였다. 결국 이번 사건은 어두운 갈등으로 끝나는 대신 조직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가는 길에 마지막까지 라이브를 진행하던 유튜버가 시청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참 드라마 같았죠? 시작은 정말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각성하고 앞으로 바뀌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거나 목격한다면 꼭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다룰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문가영도 미소 지으며 카메라에 대고 한마디 덧붙였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덕분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이 회사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잖아요.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말하겠습. 그러니 다 함께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이날의 사건은 이내 포털 사이트와 SNS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다. 문가영 강제 퇴장. 연예인 차별 논란 같은 키워드가 순식간에 확산했지만 뒤이어 올라온 즉각 사과 및 포용 정책 발표, 문가영 감동 발언 등의 해시태그가 변화된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회사 측도 바로 공식 보도 자료를 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악재로 시작했으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 그리고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화합을 택한 문가영의 선택으로 뜻깊은 결말을 맺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매치 열린 토론을 마치듯 스태프가 물었다. 그 말에 몇몇이 손을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될지 꼭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본부장은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 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개선안을 공유할 때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미팅에 초대 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돌아가는 길 행사장 출구에서 문가영은 마지막 인사 영상을 찍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저도 물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일로 속상했지만 좋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아. 다행입니 우리의 목소리는 영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고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참고만 있지 말고 꼭 알려주세요. 함께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럼 저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댓글창은 응원으로 가득 찼다. 힘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문가영, 역시 대세. 마지막으로 보안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 정말 죄송합니. 저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회사가 추구한다는 도움이 되는 기술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저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환영받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요. 행사장을 벗어나려는 그녀에게 몇몇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내며 오늘 좋은 수업이 됐어요.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환한 미소를 띤 차에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이런 경험이 쌓여서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길 바래요. 저도 오늘을 계기로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만나요.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하루가 남긴 울림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현장의 목격자들과 온라인 시청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이 사건은 단순한 차별과 오해를 넘어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차가웠던 분위기는 따뜻한 사과와 책임 있는 다짐을 통해 조금씩 녹아들었고 그 자리에 공동체적 연대와 희망이 싹 텄다.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루고 또 다른 행사장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갈등이 결국 누군가를 몰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두를 함께 초대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럼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행사장을 뒤로하며 한 유튜버가 시청자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궁금하시죠? 놓치지 않으려면 꼭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문가영과 보안 담당자가 만든 뜻밖의 파장은 오늘을 계기로 더 확산될 것이었다. 누구나 알 권리가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누군가는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 일을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작은 인식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